아, 뭐 백종원에 대해서 저번에 뭐 얘기를 해서 하다가 말았다고 요점도 없고 뭐 무슨 내용이냐,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이제 머리나 감고 해라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영상을 찍는데, 그때 왜 얘기를 안 했냐면 누군가 그 얘기 자체가 그 점주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일부러 말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이제 연돈 볼카츠 그 문제 갖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건데, 제가 연돈 볼카츠를 보는 시선은 이래요. 연돈 볼카츠는 생겼으면 안 되는 체인점이다. 첫 번째, 그 체인이 왜 생기면 안 됐냐? 일단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연돈이라는 메이커 자체가, 연돈 사장님이 그 코방트 시장에서 돈가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리를 하시고 고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든 걸 봤어. 워낙 시청률도 높았고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연돈 그 시장할 때 그 이후로 사건들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코방트에서 쫓겨나서 제주도까지 가고 뭐 백종원하고 엮여서 이렇게 온 거,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연돈 먹어보고 싶은데 솔직히 제주도까지 못 가겠고, 코방트 때도 뭐 새벽부터 줄 서 있으니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천지였을 건데, 마침 지금이야 이미지가 이제 완전 떡락하시는 백종원 씨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백종원 씨 이미지 좋잖아. 이미지 좋고 잘 포장되어 있으신 사업가시인데, 백종원 씨랑, 그리고 다들 한 번씩 먹어보고 싶고 맛을 궁금해할 정도로 인지도가 떡상한 연돈 사장님의 돈가스, 그걸 합쳐서 체인을 냈어.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연돈 볼카치에 대해서 기대치가, 만약에 뭐 맛을 구분한다면 1에서 10까지가 만점이라고 쳤을 때, 솔직한 얘기 사람들의 기대치는 11, 12, 막 13 이랬을 거야. 한마디로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었을 거야, 연돈 볼카치에 대해서 기대가. 근데 체인점이잖아요. 체인점이 맛이 아무리 잘 나와도 제가 볼 때는 7.5를 못 넘겨. 근데 그거를 체인을 냈어. 당연히 주문을 시켜서 먹어보든 가서 매장에 가서 먹어보든 기대 이해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대한 건 보고 기대했던 연돈 사장님인데, 연돈 사장님의 이름을 걸고 나온 연돈 볼카치라는 체인이 설마 10은 아니겠지만 최소 9까지는 예상을 할 거란 말이지, 아무도. 근데 9도 안 가지 당연히. 잘해야 7.5라니까. 잘해야. 그러면 7.5만 돼도 솔직한 얘기로 일반 돈가스 집 가서 7.5만 되면 그냥 와 맛있어 하고 나오진 않겠지만 잘 먹었어 이러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은. 근데 일반 돈가스 집은 잘 먹고 그냥 한 끼 잘 때웠어, 잘 먹었어 하고 나오면 만족할만 할 건데, 이게 이름이 그 유명한 백종원과 도봉코리아에서 연돈을 합쳐놓은 거야. 누구도 그 집에 7.5를 기대하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연돈 볼카치라는 매장이 장사가 되겠냐고. 상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기대치가 연돈 사장님을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체인점이라 그래도 우리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막 12, 13 가 있을 건데, 연돈이라는 메이커가. 근데 그걸 이제 체인점을 냈으니 떨어진다 쳐도 막 10까지 기대하고 9까지는 기대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것까지 안 나와, 퀄리티가 절대. 그러니까 원래는 만들면 안 되는 체인이야, 내가 볼 땐 이거는.
이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완전히 역으로 가는 건데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인 아닌가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사람 그 점주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인터뷰를 했던 거 내가 본 거 같은데 한 6개월간 잘 됐다 그러잖아. 잘 될 수밖에 없지. 워낙 유명세가 있으니까 만약에 집에서 나도 배달 어플 키워서 아 오늘 돈가스랑 먹어볼까 하고 나 봤는데 연돈 볼카치가 떠 있어. 나 같아도 거기 시킬 거야. 안 먹어봤다면. 왜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실망도 많아지겠지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매출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백종원 씨가 잘못한 거야. 더본코리아랑. 솔직한 얘기로. 유명해진 사람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활용해서 나쁘게 간 경우라고 봐,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너무 유명해. 너무 많이 알아. 기대심리가 너무 높아. 그런 거를 체인으로 내렸어. 그 사람이, 백종원이 맨날 주장하는 게 있잖아. 마른 목골에서 맨 위에 띄우고, 맨 아래 띄우고, 우리는 중간을 지향한다고. 그러니 당연히 안 맞지. 중간을 지향하는 사람한테 하필 붙어도 너무 기대심리가 높은 연돈 사장님, 지금도 백종원 그렇게 욕먹고 막 지금 난리 났는 이 상태에서도 거기는 줄 서서 밥 먹고 있대. 아직도 대기가 백몇십 명씩 되고 그런데 지금도.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더본코리아라 백종원 씨가 잘못한 건 연돈이라는 이름을 뺐어야 된다고 봐, 나는. 차라리 체인점을 할 거면 돈까스 체인이야 그냥 볼카치만 써도 된다고 봐. 그냥 연돈 이름 빼고. 연돈이 되려 장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 백종원 씨가 잘못하고 더본코리아 잘못했다는 건 쳐. 두 번째, 점주님들의 잘못은 뭐냐? 뭐 점주님들이 나와서 뭐 6개월은 장사 잘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분명히 점주님들도 연돈이란 이름 때문에 하신 거야. 근데 이런 걸 예상을 못 하셨겠지 당연히. 그리고 한 6개월 장사 잘 됐다고 본인들 입으로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걸 유지할 퀄리티가 나오기도 힘들지만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랄까, 영업사원이 뭐 한 달에 3,300인가 뭐 이렇게 했고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뭐 그걸 거짓말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거짓말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볼 땐. 왜 본인들도 얘기했잖아. 6개월 동안 장사 잘 됐다고. 지금 연돈 솔직한 얘기로 체인점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예. 초창기 때 그 양반들 영업할 때 당연히 그 전에 있던 영업종들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동네 주민들만 다 시켜 먹어봤을 걸. 웬만하면 장사 잘 되지 당연히. 그때야 매출 좋았을 수 있지. 뭐 6개월 동안 뭐 당연히 매출 근거를 대라 그러면 몇 호점이 장사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영업사원이. 솔직한 얘기로 자기들 뭐 안 된 건, 잘 안 되는 거를 영업사원 얘기할 일은 없으니까. 아니 뭐 막말로 우리가 차 사러 가면 제네시스 이거 좋네요, G8 좋네요. 그러면 영업사원이 아니 이게 무슨 단점이 있고요,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요, 뭐 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누가 해줘요? 안 해주잖아. 마찬가지지 솔직한 얘기로 영업사원이. 근데 뭐 거기에는 뭐 보장을 해준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 하던데 솔직하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쪽 영업사원이 실수를 한 건지 영업을 원래 그렇게 해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나본 영업사원들은 절대 보장해준다는 말을 하질 않아. 어느 영업사원도.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장님들도 솔직한 얘기로 유명해져 있는 이 메이커 자체를 같이 쓰고 싶어 했던 거지 그냥. 그리고 나서 지금 안 되니까 이제 뭐 막 말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쁜 놈 같겠지만 점주님들 책임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느 체인이 그러니까 어느 체인이 마진을 보장해줘요. 그런 체인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내가 체인점을 하고 싶으면 체인점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좀 짧은 생각이지 않으셨나. 아니 내 돈 몇 억씩 들어가는 체인점을 차리는데 이런 예상점들을 아니 간단하게 만약에 내가 체인을 한다면 난 그러겠어요. 내가 요리를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고 내가 요리를 안 할 거면 주방장을 써야 되잖아. 예? 근데 주방장을 쓰면 주방장 눈치를 봐야 돼. 요리 잘하는 사람 쓰려면. 예? 옛날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집이나 이런 데 주방장이 다 해먹는다 그런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나중에 음식을 배워. 짜증나갖고. 어쩔 때는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 주방장들이 출근을 안 하면 그날 당 접어야 돼 그냥.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눈치 볼 바에는 자기가 음식을 해야 돼. 그러면 음식을 하는데 내가 솜씨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체인점에 보내오는 제품이 완제품에 가까워야 돼. 내가 최소한의 불 조절을 하는 것과 내가 불을 조절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뭘 넣고 조미료를 첨가하는 건 되게 다른 얘기야. 조미료를 첨가하고 불 세기를 조절하는 건 이건 요리야. 근데 거진 완제품에 가까운 거 와서 데피는 건 요리가 아니에요. 이 차이야. 그러면 체인이 그런 제품을 파는 체인을 선택하신 게 맞아. 내가 요리를 못하면. 어떤 게 있냐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야. 만약에 부대찌개집 체인이야. 육수 다 포장해서 오고 재료 다 와요. 가게에서 하는 건 재료를 썰고 펼쳐놓는 거야. 소뚜껑에다가 아니면 냄비에다가 펼쳐놔. 그리고 그대로 들고 나가서 손님 테이블에 얹어. 육수만 부어줘. 끝이야. 그러면 본사에서 추구하는 맛과 어느 지점이든 다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체인은 되려 덜 망해요. 체인점 자체의 매력이 떨어져서 망할 수는 있어도 되려 덜 망해. 그런데 그런 체인들은. 근데 반대로 이제 요건 또 이제 백종원 씨 쪽 체인을 예를 들어 볼게요. 홍콩만점이야. 중식이잖아요. 홍콩만점은 다 직접 요리를 해야 돼. 진짜 다 직접 요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체인점마다 맛이 천차만별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요리를 좀 했다는 사람들이 단점이 뭐냐면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순번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재료도 첨가하고 빼고를 해요. 그러면 맛이 바뀌어요. 이게 특히나 막 이걸 첨가를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맨날 오는 단골 손님인데 정말 오늘 정말 맛있어요 라고 뭐 얘기를 해준다든가 오늘 맛이 특별해요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피드백을 듣는 순간 이 주인이든 주방장이든 그게 맞는 길인 줄 알아. 그럼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변화를 줘. 그럼 체인점하고 맛이 틀려져 버리는 거야 아예. 그런 체인들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요리 자신이 없어. 아니면 뚝심이 있으신 분들 그런 체인 하셔도 돼. 본점에서 내려준 레시피대로 꼬박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 그거를 변함없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 근데 보통 잘 못 그래요. 사람이. 다 바뀌어.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못 하시면 차라리 내가 주방을 안 들어가고 싶으시면
알바마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썰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펼쳐놓는 플레이팅은 아무나 시켜도 하잖아. 그런 거 그냥 아주머니들, 주방 아주머니 아무나 대놓고 거기 일 시키면 잘해요. 그런 거는 육수는 다 본사에서 나오잖아. 부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맛이 변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체인점을 선택할 때 그런 걸 하셔야 돼. 근데 반대로 연돈 볼카치를 보자고요. 연돈 볼카치는 안 봐도 비디오인 게 튀김가루 이런 거 다 묻혀서 올 거야 아마. 본사에서 냉동돼서 해동해서 튀길 거 아니야. 그게 시판용 돈가스랑 뭐가 달라. 생고기를 얼렸다 다시 해동하는 건데 다를 게 없잖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다가 너 넣어서 봐봐요. 고기도 어떻게 해동하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하거든요. 뭐 해동도 잘해야 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냉장 해동해야 되겠지 분명히. 뭐 고기는 그러니까 제가 돈가스 잘 몰라서 그런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동해서 꺼내서 조리기에서 튀겨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튀기는 것도 온도 뭐 그때 옛날에 뭐 연돈 사장님 모시니까 몇 도에서 뭐 몇 분 뭐 정확하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그런 거 있는데 그거 잘 지키냐 못 지키냐도 맛의 차이를 둘 건데 제가 볼 땐 당연히 안 된다고 봐요. 연돈은. 그래서 연돈 점주님들도 제가 참 뭐라 그러긴 뭐하지만 신중하지 못했다. 내가 볼 땐 좀 몇 억씩 들여서 내가 창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조사도 안 한 느낌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이 체인을 하고 싶으면 그 체인점 가서 무급이라도 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체인점 사장님한테 가서 꼬치꼬치 물어봐. 귀찮더라도 음료수랑 사들고 들어가든 뭐 아이스크림 사들고 들어가서 물어봐 사장님한테. 그리고 난 맨날 며칠 지켜볼 것 같아. 그 매장을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나서 영업사원을 만나서 한번 상의를 해볼 것 같아. 근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체인점의 주 목적은 그거란 말이에요. 맛집이 체인점이 아니야. 절대. 맛집은 체인점은 전국 어디를 가도 비슷한 맛을 내는 게 체인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체인점들은. 그러면 음식 개발은 본사에서 다 하고 있고 본사에서 한 거를 다 매장에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장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건 최소화하려고 그래. 본사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거지. 양파를 갈아서 넣는 거랑 차불해서 넣는 거랑 맛 차이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 양파를 가는 거는 본사에서 갈아서 이빨 갈아갖고 이렇게 통에다 담아줄 수 있는데 차불내는 건 좀 힘들어. 갈변도 일어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 손이 많이 가니까 단가 차이도 날 거고 아니면 뭐 기계 새로 개발한다든가 그래야 되니까 다 이 소비자가 해결할 뭐 점주님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그런 건 그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해야 될 요리를 가는 요리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럼 맛을 살짝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손이 가는 요리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나가는 거란 말이야. 맛은 하이 퀄리티가 아니라 그냥 중급에서 살짝 위를 노리는 거야. 항상 다들. 그냥 딱 먹었을 때 맛있네. 와 맛있어가 아니라 맛있다. 이거 먹을만하다. 특이하다. 여기까지가 진짜 체인점들이 원하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뭘 해보실 체인점을 구상을 하시고 체인점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요즘 유튜브 보면 상권 분석하는 방법, 뭐 유동인구 계산하는 방법 되게 많아요.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제발. 그리고
본인에 대한 파악을 좀 하세요. 내가 주방 가서 일을 할 건지, 나 카운터에만 있을 건지, 아니면 알바생만 가게다 두고 점장 하나 박아놓고 나 가게 안 있을 거야. 그러면 메뉴가 틀려져야 돼, 다. 좀 망하신 분들한테는 좀 가슴 아픈 얘기해서 미안한데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